25살의 수지는 언제나 고단한 하루를 살아왔다. 부모님을 어린 시절 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나며 세상의 차가움을 일찍이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메우며 겨우겨우 버티던 그녀에게 커피숍, 단골 손님이었던 민호는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그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주문을 기다리며 그녀에게 작은 농담을 건네곤 했다. 수진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함께 보내자 민호는 어느 날 불쑥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고아 출신인 자신을 그의 부모님이 과연 받아줄까? 혹여 결혼이 반대당하면 어쩌나? 수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드디어 상견례 날. 수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민호의 집 대문 앞에 섰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따뜻한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반겼다. 수진아, 못난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아라는 이유로 늘 차갑게만 대하던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라.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울림은 크고 묵직했다. 수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듯 안도와 눈물이 함께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에 네 사람은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물,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수지는 오랜만에 집밥이라는 것을 먹으며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수진의 굳게 닫힌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식사가 끝나자 민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 요리 잘하는데 다음엔 꼭 한번 맛보셔야 해요. 그래? 그럼 다음엔 내가 해준 밥을 기다려야겠구나. 시어머니의 웃음에 집안 공기는 더욱 따뜻해졌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민호와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삶의 무게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초라했지만 서로의 눈빛은 반짝였다. 신혼집은 시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빌라였다.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을 찾아 식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일상은 흘러갔다.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괜찮아, 천천히 기다리면 되지. 민호는 웃으며 그녀를 안았지만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다. 가족을 원하는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따뜻했던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 따뜻했던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민호와 상의 끝에 윤석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결혼 초반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동거라는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다. 민호는 출장과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수지는 시아버지 윤석과 단둘이 지내야 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다. 아침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준비하면 윤석은 늘 부드럽게 인사했다. 수진아, 오늘도 고생 많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수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버지라면 느껴야 할 친근함 이상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민호가 없을 때 수지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옷을 벗고 소파에 앉아 있지 못했다. 윤석이 옆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화장실을 다녀가는 발자국,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느 새벽,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수지는 윤석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 주무시나? 궁금함에 다가간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성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윤석은 혼자 위로하고 있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은 붉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것보다도 훨씬 크고 강렬한 윤석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순간적인 충격과 금단의 호기심이 교차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욕망을 느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침을 차렸다. 윤석은 평온하게 밥을 드셨고 아무 언급도 없었다. 민호는 출근했고 집안에는 그녀와 윤석만 남았다. 낮 동안 수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윤석의 단단하고 듬직한 존재감은 그녀의 의식 속에 계속 남았다. 합가 2주차, 민호는 장기 출장을 떠났다. 수지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점점 윤석과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윤석은 처음과 달리 더 편안하게 수진을 대했고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침마다 밥을 준비하며 눈길을 주고 가벼운 몸짓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석이 다리를 다쳐 집에서 요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호는 간병인을 쓰지 않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출장 중이라 수진이 대부분을 맡았다. 수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윤석의 몸을 닦아드릴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단단한 팔과 가슴을 느꼈고 금단의 감각이 밀려왔다. 밤이 되면 그녀는 늘 윤석 방의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숨결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어느 날, 새벽에 물을 가지러 나가던 수지는 윤석의 모습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불 아래 드러난 단단한 윤석의 체격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마음이 쿵쾅거렸고 도리어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돌았다. 민호가 알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금단의 호기심과 숨길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윤석의 팔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그는 눈을 살짝 떴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과 윤석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자리 잡았다. 낮에는 평범한 부녀 사이처럼 행동하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금단의 감정이 묻어났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이며 민호를 향한 사랑과 윤석에게 느끼는 감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합가 1개월 후 수지는 윤석과의 관계가 단순한 친밀함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집안일과 요양, 일상적인 배려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녀는 윤석이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금단의 호기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폭풍이 일었고 그녀의 삶은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합가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다. 낮에는 집안일과 윤석의 요양을 돕고 밤에는 민호의 출장을 기다리는 평범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긴장이 감돌았다.
윤석과의 미묘한 긴장과 금단의 호기심이 그녀를 점점 사로잡았다. 그날도 수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윤석의 식사와 약을 챙겼다. 윤석은 여전히 묵묵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자신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자정 무렵 물을 가지러 거실을 지나던 수지는 윤석 방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혹시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뿐만이 아니었다. 문틈 사이로 윤석의 움직임이 보였고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윤석이 뒤를 돌아보았고 수지는 얼어붙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윤석의 눈빛에는 경고보다 묘한 이해와 묵인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문틈에 얹었고 그 순간 윤석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야, 이 감정은. 수진의 마음은 혼란과 금단의 호기심으로 폭발할 듯했다. 며칠 후 수지는 윤석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권의 오래된 서류철을 발견했다. 겉표지는 평범했지만 안에는 과거 윤석이 겪었던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보통의 가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금기와 욕망, 그리고 숨겨진 인간관계가 기록되어 있었다. 수지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고 하나하나 읽어가며 충격에 휩싸였다. 문서에는 윤석이 젊은 시절 겪은 금단의 관계, 권력과 욕망이 얽힌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은밀한 취향과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윤석이 만들어 온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과 나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수지는 윤석 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들었다. 마음속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그녀는 윤석이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단단한 체격과 낮게 들리는 숨소리는 수진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한 발짝 다가갔다. 금단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윤석은 반쯤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묵인도 미소도 없었다. 오직 긴장감과 무언의 신호만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손을 뻗을까 말까 망설였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임을. 그리고 며칠 후 민호가 출장 중인 틈을 타 수지는 윤석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낮에는 평범한 도움과 요양, 밤에는 묘한 긴장과 금단의 호기심. 어느 날 윤석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니? 그 말에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윤석의 시선은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의 그것처럼 깊고 강렬했다. 금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욕망과 죄책감, 호기심이 뒤섞인 폭풍이 몰아쳤고 앞으로 펼쳐질 금지된 여정이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민호가 장기간 출장을 떠나고 집안에는 수진과 윤석 단둘만 남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저 요양과 집안일로 바쁜 나날이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낮에는 평범하게 윤석을 도와 식사와 간단한 일상을 챙겼지만 밤이 되면 긴장과 금단의 호기심이 밀려왔다. 어느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윤석의 등을 닦아드리던 중 자신의 심장이 미묘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윤석의 체온, 숨결, 그리고 손길이 이전과 달리 그녀의 내면을 자극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윤석 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을 청했다. 새벽 물을 마시러 나온 그녀는 윤석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보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단단한 체격과 낮게 고르지 않은 숨소리는 수진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호기심과 금단의 욕망이 그녀를 지배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금지된 길로 들어선 자신을 느꼈다. 그 순간 윤석이 눈을 살짝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묵인이나 미소가 아닌 경계와 동시에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수지는 손을 뻗을까 망설였고 윤석은 한 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걸로 서로를 시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마음속 금단의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민호의 부재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낮에는 집안일과 요양으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몰래 윤석을 관찰하며 마음속 긴장과 욕망을 키웠다. 어느 날 윤석은 우연히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고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히 말해볼래?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답을 피했지만 윤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금단의 동거는 점점 더 깊은 심리적, 정서적 복잡함으로 변했다. 며칠 후 윤석의 친구가 집을 방문했다. 그의 등장으로 수진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친구와 윤석, 그리고 수진 사이의 긴장감이 미묘하게 조성되었고 평소라면 단순히 집안 요양과 일상을 챙기던 시간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영역이 되었다. 친구의 눈빛과 말 한마디, 그리고 윤석과의 미묘한 신호는 수진에게 금단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는 농담처럼 과거 경험과 은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의 심장은 뛰었고 윤석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과 동시에 묵인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그녀의 감정과 욕망은 완전히 윤석과 얽혀버렸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민호가 없는 집안의 어둠 속에서 수진과 윤석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오가는 시선, 작은 몸짓, 그리고 무언의 긴장감. 수진은 스스로를 억누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금단의 감정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윤석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윤석은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 마음을 억누를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이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요양과 일상, 밤에는 묘한 긴장과 감정이 뒤섞인 시간. 수지는 금단의 동거 속에서 욕망과 죄책감, 호기심과 혼란이 뒤엉킨 심리적 복잡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수지는 민호의 부재 속에서 금지된 감정과 욕망의 길로 들어서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더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가 없는 집안에서 수진과 윤석, 그리고 윤석의 오랜 친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구는 평소보다 더 솔직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사실 너희 둘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래 전부터 숨겨왔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 깊이 감춰왔던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올라왔다. 윤석도 얼굴을 굳히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친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사람은 단순히 사랑보다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돼. 나도 그렇고 윤석 형도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본능은 쉽게 억누를 수 없다는 거야. 난 어느 날 아내가 세탁기에 있는 내 속옷을 발견했을 때 충동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어. 수지는 손에 잡힌 와인잔을 꽉 쥐었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친구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그때 나와 아내는 서로를 탐닉하는 순간을 가졌고 그걸 보고 있던 너희 아버님, 즉 윤석 형도 순간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서 사랑과 금기는 한 선을 그어주지만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금단의 유혹과 죄책감, 호기심이 뒤엉킨 상태에서 그녀는 윤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석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윤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이미 깊숙이 금단의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친구의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의 과거와 숨겨진 욕망, 그리고 집안 내에서 발생한 은밀한 사건들을 모두 드러내는 단서였다. 나는 믿어야 할 사람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나 마음속 금단의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수지는 자신이 윤석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과 요양, 밤에는 은밀한 시선과 금단의 감정. 이 두 가지가 뒤섞이며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술잔이 비워지고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마음속 깊이 금단의 욕망을 억누르며 윤석과 친구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친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집안에서는 이제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모든 감정이 뒤엉킨 상태에서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수지는 그 말 속에서 현실과 욕망 사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윤석과 친구, 그리고 자신 사이에 놓인 은밀한 감정의 선은 이미 흐릿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수지는 금단의 세계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앞으로의 위험과 욕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다. 윤석과 그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아내까지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휴가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금단의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민호는 출장으로 중국에 떠난 상태였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호가 없으니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겠구나. 공항에서 세 사람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고 호텔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따뜻한 온천의 스팀과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예감하게 했다. 수지는 짐을 풀고 방에 들어서자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편하게 쉬어. 우리끼리 즐기면 돼. 윤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에게는 숨겨진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온천장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쌀수록 금단의 감각은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온천에 들어서자 윤석의 친구 부부는 이미 물속에 있었다. 친구의 아내는 수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몸매와 당당한 미소로 수진을 자극했다. 그녀는 속으로 놀랐다. 이 상황 단순한 휴가가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은 눈을 돌려 윤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강렬하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첫날 저녁, 방으로 돌아오자 긴장이 극에 달했다. 세 사람은 각자 편한 속옷 차림으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술과 온천의 따뜻함, 그리고 주변의 은밀한 분위기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친구 부부는 수진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내며 그녀를 시험하는 듯했다. 수진아, 이제 조금 자유롭게 즐겨도 돼. 친구 아내의 말에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금단의 경계선에 다다랐다. 윤석은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긴장은 점점 더 강해졌다. 친구 부부는 서로를 탐닉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수지는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질투와 호기심, 그리고 금단의 쾌락이 뒤섞이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진아, 내가 원하면 우리와 함께해도 돼. 윤석의 속삭임에 수지는 심장이 쿵쾅 뛰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떨렸다. 그녀는 친구 부부를 바라보며 금단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세 사람과 함께하는 은밀한 밤은 시작되었다. 그 밤, 수지는 자신의 모든 금기를 무너뜨리며 윤석과 친구 부부의 은밀한 접촉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손길과 시선이 서로 얽히며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탐닉하며 금단의 경계를 넘어섰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가벼운 통증과 함께 눈을 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만족과 동시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윤석과 친구 부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 그날 이후 수지는 자신이 단순한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금단의 세계 속에서 깊이 얽혀버렸음을 실감했다. 민호가 중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난 이후 집안은 수진과 윤석만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과 요양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점점 스며들었다. 수지는 낮에는 윤석의 건강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금단의 욕망과 죄책감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아버님, 오늘은 혼자 계신 거 괜찮으신가요?
수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떨렸다. 낮에는 단순한 돌봄의 시간일 뿐이지만 윤석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미묘한 관심과 기대가 묻어나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이 점점 윤석에게 끌리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눈빛은 금단의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몸은 이미 윤석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윤석이 조용히 속삭였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 아버님께 마음이 점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금단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두 사람은 은밀한 밤을 함께 보냈다. 낮에는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며 서로를 돌보았지만 밤이 되면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서로를 탐닉했다. 수지는 스스로 놀라웠다. 민호를 사랑하면서도 윤석과 함께할 때 느끼는 깊은 안정감과 강렬한 감각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윤석의 친구가 집안 공사 때문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친구는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윤석은 이를 조용히 묵인하는 듯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윤석만이 아니라 두 남자의 존재감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게 된 것이다. 수진아,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마음속 깊이 불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두 남자의 그림자 속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죄책감과 금단의 쾌락이 교차하며 그녀의 모든 감각은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탐닉했다. 손길과 시선이 교차하며 수지는 처음 경험하는 금단의 쾌락과 긴장 속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윤석의 단단한 존재감과 친구의 적극적인 손길이 그녀를 아득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얽혀갔다. 그날 밤,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을까? 윤석과 친구의 존재감 속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민호를 향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녀를 단순한 선택의 기로가 아닌 금단의 세계로 밀어넣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금단의 쾌락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앞으로의 시간, 누구를 향한 사랑과 욕망이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었다.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을까? 수지는 이제 두 남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민호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집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감돌았다. 수지는 마음속 깊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가 지난 2달간 겪은 일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수진아, 잘 지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잘 지냈어요. 아버님과 말끝을 흐리자 민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윤석은 한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그는 수진과 민호 사이의 긴장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민호를 향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친구 또한 잠시 얼굴을 내밀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마음속 깊이 민호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빠,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숨죽인 집안은 마치 그 순간만큼은 시간조차 멈춘 듯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수지는 솔직하게 윤석과 친구와의 일들을 털어놓았고, 민호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차츰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수진아, 너의 솔직함에 감사해. 하지만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이상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어.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수지는 윤석과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내 선택에 따라 우리의 관계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그날 이후 수지는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과거의 평온함과 달랐지만 서로의 신뢰와 솔직함 속에서 다시 단단해졌다. 윤석과 친구와의 관계는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율되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과거의 죄책감과 금단의 쾌락은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삶의 복잡한 선택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찾게 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동시에 윤석과 친구의 존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수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과 자유,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현실 속에서 수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